소방당국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이 80% 정도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불로 인해 100억 달러의 피해액과 60명이 넘는 사망자 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각종 반대와 소송에도 불구하고 맨해튼 진입 구간 등 약 120개 지점에 교통 혼잡료 징수 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비이민 비자 수요가 폭증하자 비자 거부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완화로 인해 유학과 해외 취업 등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뉴욕이 전기와 난방, 수도 등 유틸리티 요금이 더 비싸지만 주거비는 뉴저지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메타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이탈리아에서 격투를 벌일 예정입니다. 머스크가 메타의 스레드 출시를 비꼬면서 시작돼 세기의 대결이 성사될 예정입니다. 뉴저지 보건국이 무더운 여름철 레지오넬라균 감염을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 감염원은 냉방기와 수영장 등 물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꾸준한 논란을 빚어온 헌터 바이든의 재정 및 사업 거래 의혹을 수사하던 연방 검사장이 특별 검사로 지명돼 보다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세계적인 휴양지 하와이에서 두 번째로 큰 마우이 섬이 화마에 휩싸인 가운데 소방당국은 산불이 80% 정도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액이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망자 수는 6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며 건물 1,700여 채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강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우이 섬의 하와이 경찰서장은 피해 지역에서 전기와 통신 서비스가 끊긴 뒤 주민들이 이탈했으며 행방불명된 이들의 숫자가 1,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CNN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가 그 지역 최대 재난이었던 1960년 쓰나미 희생자 61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식당과 상점이 늘어서 있던 프론트 스트리트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아큐에더는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액을 80억에서 100억 달러로 잠정 추산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마우이 섬에는 불길을 피해 바다로 뛰어든 이들의 시신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자 커크시 해안경비대 사령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약 100명의 사람들이 산불이 라하이나로 빠르게 번졌을 때 불길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물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커크시는 해안경비대 선박이 물에서 50명 이상을 구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는 관광객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떠날 것을 요청해 이미 수천 명이 마우이를 떠났고 밤새 1,400명이 공항에서 대기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마우이 섬에 영사를 파견해 공항과 임시 대피소 등에서 국민과 동포의 대피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되거나 파악된 한국인의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연락 두절 신고가 9건 들어오긴 했지만 모두 소재가 확인됐습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화재로 인한 통신 두절 등으로 상세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우이에는 교민 5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정부는 현재 체류 중인 한국인 여행객은 수백 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료에 대한 각종 반대와 소송에도 불구하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프로그램 시행 절차를 밟아나고 있습니다.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최대 23달러를 부과하는 방침으로 약 120개 지점에 교통 혼잡료 징수 장치를 설치합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MTA는 맨하탄 진입 구간 등 약 120개 지점에 교통 혼잡료 징수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더 시티가 보도했습니다. 웨스트 61스트리트과 웨스트엔드 애비뉴 교차점, 컬럼버스 서클 등에는 징수 장치가 이미 설치됐습니다. 교통 혼잡료 징수 장치는 MTA 교량과 터널 진입로에서 사용 중인 것과 유사한 장치로 이지패스 판독기와 차량 번호판을 스캔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MTA는 다만 FDR 드라이브와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 배터리파크 언더패스 등만 이용해 맨해튼 외곽으로 둘러가는 차량에는 교통 혼잡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MTA가 구성한 교통이동성 검토위원회는 오는 17일에 두 번째 회의를 갖고 교통 혼잡료 면제 대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미 택시 등 생계를 위한 운전기사뿐 아니라 학생, 예술가, 의료 종사자, 소기업, 사업주 등 교통혼잡료 면제를 요구하고 나선 그룹만 122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회의와 마찬가지로 공개 진행되지만 일반인 의견은 받지 않습니다. 현재 MTA는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긴 어렵지만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맨하탄으로 진입하는 운전자에는 최소 50%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택시와 우버 등엔 하루 최대 한 번만 요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MTA는 빠르면 내년 봄부터 교통혼잡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뉴저지주 정치인들은 이를 막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저지주는 교통혼잡료 계획을 승인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미국 비이민 비자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유학과 취업 등이 활발해지면서 수요가 늘고 심사는 까다로워져 승인 거부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국무부의 월별 비이민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된 학생 비자는 총 3,629개로 팬데믹 직전 해였던 2019년 6월 발급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F1 비자는 시기에 따라 월 평균 2,000개에서 4,000개가 발급되는데 팬데믹 직후였던 2020년 4월에는 22건밖에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직후 월 12건이었던 교환 방문, 연수생, 제2원 비자 발급 건수도 지난 6월 1,555개로 2019년 6월보다 많았습니다. 소액 투자자, 직원, E2 비자는 팬데믹 직후 월 28개 발급되는데 그쳤지만 6월에는 591개로 늘었습니다. 이외에 주재원, 관광, 방문 비자 발급 건수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일제히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 수가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커리어 컨설팅 기업 ICN 그룹의 제니 이 최고 운영 책임자는 작년에는 40대도 제2원 비자 승인을 받았는데 최근 34살 싱글이 비자를 못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수요만큼 비자 발급이 늘지 않아 거부율이 높아졌고 결국 제2원 스폰서 회사들이 미 대사관에 컴플레인을 넣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비자도 기본적으로 인터뷰가 면제되지만 올 여름 신청자가 몰리자 인터뷰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인문대를 졸업한 후 명문대학 학부에 장학금을 받고 합격한 한 한인 학생은 비자 인터뷰에서 기존 전공과 업무 경력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2차 시도에서도 거절돼 결국은 합격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변호사들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유 없는 거절 레터를 준 경우가 많아졌고 쉽게 나오던 학부생, 학생 비자도 거절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대표하는 한인타운들의 생활비를 비교한 결과 전기 및 난방 등 유틸리티 요금은 뉴욕이 더 비싸고 주거비는 뉴저지가 더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전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계청구서 온라인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 도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주별 가계청구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의 최대 한인 밀집 지역 플러싱은 주거비와 유틸리티, 통신비 등 각종 청구서 비용으로 월 평균 2,542달러를,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타운인 팰리세이즈 팍은 2,881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의 타운별로 보면 뉴욕주의 경우 플러싱 2,542달러, 베이사이드 2,686달러, 칼리지 포인트 2,832달러, 그레인넥 2,987달러, 사이요셋 3,375달러 등입니다. 뉴저지는 펠팍 2,881달러, 포트리 2,743달러, 엣지워터 3,446달러, 리치우드 3,716달러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뉴저지주 한인 밀집 지역의 주거비 부담이 뉴욕주의 한인 밀집 지역보다 다소 큰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펠팍 주민들은 모기지 납부금이 월 평균 2,982달러로 플러싱의 2,196달러보다 35% 더 높았습니다. 월 평균 렌트비 역시 펠팍은 1,697달러로 플러싱의 1,570달러보다 8%가량 높았습니다. 이어 포트리는 2,623달러, 엣지워터 3,415달러 등으로 나타나 퀸즈 베이사이드 2,127달러,
칼리지 포인트 2,388달러 등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와 난방, 수도 등 유틸리티 비용은 플러싱이 펠팍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플러싱은 유틸리티의 월 평균 비용이 573달러로 펠팍의 447달러보다 100달러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고, 또 휴대전화 요금과 케이블 및 인터넷 요금 등 역시 플러싱이 펠팍보다 높았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메타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와의 격투 대결이 이탈리아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격투 대결은 메타의 스레드 출시를 앞두고 무서워 죽겠다라고 비꼰 머스크 글에서 시작됐고, 머스크가 제안한 결투 신청을 저커버그가 응함에 따라 세기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머스크는 X에 이탈리아 총리와 문화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들은 장엄한 장소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확한 결투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머스크는 검투사라는 제목의 글로 두 CEO의 대결이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열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콜로세움은 서기 80년에 지어진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과거 검투사들이 맹수들 혹은 검투사들끼리 결투를 벌였던 곳입니다. 젠나로 산줄리아노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머스크와 함께 이번 이벤트를 열면 수백만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모으고 이 금액은 이탈리아의 중요한 소아병원 두 곳에 기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역사와 고고학, 예술,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머스크와 역사를 환기하는 훌륭한 자선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경기가 로마에서 열리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머스크와 저커버그의 격투 대결은 메타가 트위터 대항마 앱인 스레드 출시를 앞두고 머스크가 무서워 죽겠네, 지구가 조만간 저커버그의 손가락에 지배당하겠네라고 비꼬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해당 글에 누군가 저커버그가 주짓수를 한다는데 조심하시라는 댓글을 달았고 머스크는 나는 철창 싸움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싸울 위치를 보내라며 한판 붙을 장소를 정하라고 응수했고 머스크는 진짜라면 해야지 라스베이거스 옥타곤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진지한 논의로 발전해 이후 두 사람의 격투 대결 소식은 소셜미디어를 달궜습니다. 현재까지 두 CEO의 대결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어느 쪽이 유리할지 누리꾼들 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188cm의 거구인 반면 저커버그의 키는 171c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주짓수 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아마추어 무술인이고 나이도 39세로 51세인 머스크보다 12살이나 어려서 체력적으로 우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보건국이 여름철 리지네어스균 감염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두 달간 버긴 카운티와 퍼세이 카운티에서 10여 명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가 폭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무더위로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냉방병에 걸리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방병인 줄 알고 방치했던 증상이 알고 보니 레지오넬라증일 수 있습니다. 뉴저지 보건당국은 최근 약 2개월 동안 총 10명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다며 그중 1명이 버겐 카운티 그리고 9명이 패세 카운티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감염으로 폐렴형과 독감형으로 나뉘는 호흡기 감염증입니다. 레지오넬라균은 흔히 25도에서 45도의 따뜻한 물에서 쉽게 발견되며 작은 물방울 입자 형태의 레지오넬라균이 호흡기를 통해 몸에 들어와 감염을 일으킵니다. 여름철 주 감염원으로는 대형 건물의 냉방기나 냉각수, 샤워시설, 수영장 및 분수대와 같이 물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50세 이상 고령층 또는 만성 폐질환자, 기저질환이 있는 주민의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될 경우 2일에서 10일 뒤 기침이나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레지오넬라증 폐렴에 걸릴 경우 항생제 치료를 통해 그리고 독감형일 경우 진통제 또는 해열제를 통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에어컨 및 정수기 등에 대한 점검과 청결 관리를 통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가습기를 사용할 경우 세척에 주의하며 완전히 건조된 뒤 사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연방검사장이 특별검사로서 해당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됐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과거 약물 중독 및 불법 무기 소지, 세금 납부 누락, 부적절한 거래 의혹 등으로 꾸준히 논란을 빚어오면서 공화당의 공세 소재가 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헌터 바이든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검사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갈런드 장관은 회견에서 현재 상황이 특별검사로 계속해서 수사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웨이스 검사장이 자신을 특검으로 지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 요청과 함께 이 사안과 관련한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그를 특검으로 임명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웨이스 특검은 특검으로 여러 분야에서 보다 광범위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지난 6월에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 소득을 얻었으나 그에 따른 연방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탈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총기 불법 소지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 측과 유죄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재판에서 판사가 유죄 협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협상에 제동이 걸렸고 이와 관련 웨이스 검사장은 이날 법원에 유죄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고하면서 헌터 바이든의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브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과 바이든 대통령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과 함께 중국의 에너지 회사인 CEFC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돈을 받았으나 사업 내용이 모호해 부적절한 거래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헌터 바이든 의혹에 대해 하원 위주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이든 정부가 헌터 바이든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면서 수사 외압 의혹도 제기하며 탄핵 필요성도 일부 거론하는 상태입니다. 갈런드 장관이 헌터 바이든 수사를 특검 체제로 전환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 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검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부자가 나란히 특검을 받게 되면서 표심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망명 신청자 위기 대응을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시에 수석 보좌관을 파견했습니다. 이는 아담스 뉴욕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정부의 국경 위기 관리를 위한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한 조치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 대응에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 금액은 약 40억 달러인데 수용 가능 한계점을 넘기며 2025년까지 80억 달러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뉴욕의 전문가 팀을 파견했고 이들은 효율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쉘터 현황을 살펴보고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권장 조치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아담스의 추가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도시보다 훨씬 높은 액수인 약 1억 4천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뉴욕시에 지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최근 수년 사이 오피오이드 오남용과 중독으로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뉴저지 약국위원회와 협의해 주 전역에 있는 600개의 약국에서 신분이나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대표적인 마약 해독제인 날록손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주 보건복지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 사이 뉴저지주에서 오피오이드 등 마약 오남용과 중독으로 매년 3,000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현재 오피오이드 등 각종 약물 중독자를 돕기 위해 주 7일 24시간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한국과 미국을 왕복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여객들을 대상으로 최저가 항공권을 특별 판매하는 프로미스 항공권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번 프로모션에서 뉴욕과 서울 사이를 오가는 왕복 항공권을 1,351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프로모션은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는 8월 13일 오전 11시까지 에어프레미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비즈니스 좌석 대신 42인치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도입하고 이코노미 좌석 역시 편안한 장시간 비행을 위해 35인치 간격으로 구성하는 등 대형 항공사에 버금가는 넓은 기내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공립교 학생들에게 학용품으로 채워진 책가방 약 14,000개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뉴욕시 최대 자원봉사 네트워크 뉴욕 케이스는 연필, 가위, 지우개, 크레용 등으로 채워진 책가방을 한 달 동안 맨하탄,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할렘 등 5개 보로 전역 공립학교로 배달할 예정입니다. 약 9,300개 배낭이 공립학교에, 약 2,000개 배낭이 구세군, 나머지 배낭은 비영리 단체와 커뮤니티 센터 등에 배포됩니다. 책가방을 받는 비영리 단체는 헨리 스트리트 셔틀먼트,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 버라이어티 보이스 앤 걸스 클럽, 커먼 포인트 퀸즈, 투게더 앤 위켄 커뮤니티 리소스 센터 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